2022년도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요, 공탁금 선지급도 안 되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도 선지급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는 거죠.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똑같은 1만원짜리 운전자 보험이어도 가입 시기에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나 다르죠. 네, 저는 심지어 3, 4만 원짜리 더 비싼 운전자 보험인데도 1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보다 보장이 안 좋은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네, 실손의료비 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 금액은 줄고 보장 내용도 대체로 고객들에게 안 좋게 바뀌는데요. 반대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같은 보험료임에도 계속해서 보장은 커지고 보장 범위도 넓게 바뀌고 있죠. 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운전자 보험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꺼려하고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자 보험을 바꾸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이나 아주 오래된 운전자 보험, 특히 2022년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최신 운전자 보험으로 바꿔야 하는지 운전자 보험의 변화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새로운 운전자 보험을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은지 회사별 비교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보험우산 바로 출발하시죠. 우선 운전자 보험을 왜 가입해야 되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간단한 접촉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없는 안전운전 부주의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전부 다 처리하면 되는데요. 상대방이 다친 경우는 대인특약으로, 상대방 차 수리비는 대물특약으로, 내 차 수리비는 자차 특약으로, 내 치료비는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등 자동차 보험으로 전부 다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민사적인 책임만 지면 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끝인 거죠. 네. 그런데 만약 그 사고가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 혹은 12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에는 이 민사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적인 책임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형사처분 수위는요, 최소 벌금부터 금고형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형사처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 벌금은 운전자 보험의 벌금 특약으로 대비할 수 있고요.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금고형이 나올 수 있는 사고의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데, 형사 합의는 적게는 수백,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까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이 형사합의금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까지 갈 경우 아니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데요. 그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비용은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은 딱 이렇게 세 가지 특약이 필수 특약인데, 이 세 가지 특약이 운전자 보험 출시 이래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가 고객분들께 아주 좋게 변하고 있죠. 네, 그 변화 내용을 한번 보시죠. 2009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최대 보장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즉 형사합의금은 과거 3천만 원에서 현재 2억까지 증가했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도 500만 원에서 최근에 5천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벌금도 2천만 원에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서 3천만 원까지 증가했고요. 아무래도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 그리고 법률 변경 등으로 인해 거기에 맞게 최대 보장 금액이 증가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 고객분이 사망사고의 가해자가 된 이후 발생한 합의서 및 변호사 선임 계약서 일부인데요. 합의금으로 1억 2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2,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자체가 이분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는 사고인데 사망사고라서 큰 금액이 발생했는데요. 사고 내용을 보면 고객분이 우측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다가 진행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무단횡단하는 자전거를 피하지 못해 사고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전거 탑승자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마음이 참 아프지만, 고객분 입장에서 신호 위반도 아니고 속도 위반도 아닌데 가해자가 지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너무 억울하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안전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 그걸 게을리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겠다고 사망사고의 가해자로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는데요. 고객분은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 후 벌금형으로 사고가 종결된 케이스입니다. 이 고객분 운전자 보험 잘 가입해 주셨죠? 네네.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당시 운전자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고 1년 만에 발생한 사고라서 모두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운전자 보험을 새로 가입하지 않고 기존에 2018년도 운전자 보험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면 형사합의금은 5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은 1,00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니까 나머지 부족한 형사합의금 7천만 원과 변호사 선임 비용 1,200만 원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가해자가 된 것도 억울하고 운전자 보험이 없는 게 아닌데 내 돈 8,200만 원 나갔다고 했으면 이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그래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운전자 보험은 그때그때 바꿔주는 게 정말 좋은데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최대 보장 금액뿐만 아니라 보장해주는 내용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전에 운전자 보험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대부분 개선이 되면서 최근 운전자 보험은 진짜 사고 시에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22년 10월부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공탁금 선지급 기능과 변호사 선임 비용에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2023년 6월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 기능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변화들이 정말 운전자 보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 변화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전 운전자 보험은 공탁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내가 먼저 지불한 후에 나중에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한 번에 몇 천만 원, 많게는 몇억 원을 한 번에 지출한다는 건 정말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보험사에서 공탁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공탁소,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보험금으로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한 번에 몇 천만 원을 지출한다는 건 정말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인데 그쵸. 그런 상황이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운전자 보험의 혜택인 거죠. 네, 그리고 예전 변호사 선임 비용은 실제 재판까지 가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 줬는데요. 지금은 실제 재판뿐만 아니라 사고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 주는데 이 부분도 정말 큰 변화죠. 네, 교통사고는 사고 초기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잘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내 편에 서서 나를 변호해주고 그쵸. 또 나에게 불리하게 조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바뀐 게 정말 좋아진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6월에는 12대 중과실 사고 외에 일반 중상해 사고 시에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비와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상될 수 있게 바뀌었고요. 2024년도에는 비탑승 중 사고도 보상될 수 있게 바뀌었고 2025년도 최근에는 공탁금과 변호사 선지급 비율도 100%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요, 공탁금 선지급도 안 되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도 선지급되지 않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예전 운전자 보험이나 지금 운전자 보험이나 보험료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매월 운전자 보험에 나가는 보험료는 동일한데 보장이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최근 운전자 보험으로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다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 대한민국에서는 운전자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 회사마다 이 보장 내용이 다 약간씩 다른데 그래서 현재 운전자 보험을 판매하는 10개 회사를 저희가 꼼꼼하게 전부 다 비교해 왔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인 교통사고 처리 지원비, 즉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특약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선지급 한도와 선지급률입니다. 그렇죠. 예전 운전자 보험은 이 합의금이나 공탁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모두 내가 먼저 지불을 하고 나중에 사건이 종결되면 보험금으로 돌려받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선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급 해주는 한도와 지급률이 회사마다 다 다른데요. C사와 D사를 보면 선지급률과 한도가 다르죠. 그러네요. C사는 한도 70%에 선지급률 100%, D사는 한도 50%에 선지급률 50%. 딱 봐도 높은 게 좋아 보이는데 C사와 D사의 차이점을 케이스별로 비교해서 선지급 한도와 선지급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사와 D사 모두 가입금액 2억일 경우 C사는 한도가 70%니까 2억의 70%인 1억 4천만 원, D사의 한도는 50%인 1억입니다. C사는 선지급률이 100%니까 공탁금을 얼마를 걸더라도 이 한도 1억 4천만 원 내에서 100% 선지급을 해준다는 거고요. D사는 선지급률이 50%니까 1억 한도 내에서 실제 공탁금의 50%만 선지급해주겠다는 겁니다.
공탁금을 5천만 원 걸어야 한다면 C사는 5천만 원 전액 선지급 받을 수 있고요. D사는 선지급률이 50%니까 5천만 원에 50%인 2,500만 원만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1억일 때는요, C사는 1억 전액 선지급 받을 수 있고요. D사는 1억에 50%인 5천만 원만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이 2억일 경우에는 C사는 선지급 한도인 1억 4천만 원까지 선지급 받을 수 있고요. D사는 한도와 선지급률 최대치인 1억까지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결국 한도와 선지급률 모두 높은 회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탁금 한도는 50% 아니면 70%로 지급을 해주는데 선지급률은 D사만 50%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D사는 선지급률이 50%, F사, K사는 70%고요. 벌금은 D사를 제외하고 모두 100% 선지급을 해줍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선지급 관련해서는 확실히 D사가 가장 안 좋아 보이네요. 네, 선지급률 기준으로 보면 C사, E사, H사, J사 이 네 회사가 가장 좋다고 보면 되는데 저는 운전자 보험을 선택을 할 때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장 큰 돈 들어갈 일이 생겼을 때 내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비슷한 보험료라고 한다면 선지급 한도와 선지급률이 높은 회사가 좋겠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급발진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을 판매하는 회사는 B사, G사, H사, K사 이 네 곳에서 판매를 합니다. 일반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이 있는데 이 급발진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할까요? 네, 이 두 특약이 보장하는 게 다릅니다. 일반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은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등 형사처분 결정에 따른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보상이 되는데 급발진 사고는 사망 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닐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단독 사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로 끝날 수 있죠. 네, 그럴 때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최근 급발진 이슈가 많은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해서 이기기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보험료를 보면 남자 40세 직업 1급 기준으로 4원입니다. 4원. 싸네요. 이 특약 때문에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새로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특약이 워낙 저렴하니까 같이 넣어서 준비를 하면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내용들을 비교를 해보면 중상해 사고, 즉 부상급수 1에서 3급 기준으로는 모든 회사가 보상이 되고요. 비탑승중 사고 보장은 D사를 제외하고 전부 다 보상이 됩니다. D사는 여러 가지로 이 보장 측면이 너무 뒤처지네요. 네.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 약관에서 추가 진단을 합산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회사는 D사, E사, H사입니다. 이 추가 진단을 합산한다는 문구가 요즘 화두잖아요. 네네. 근데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 문구가 없으면 나중에 보상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신호위반 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는데 이 피해자가 처음에는 경추염자로 2주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2주 후에 피해자가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 경추 디스크로 추가로 6주 진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약식 기소로 벌금형 1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가해자는 사정상 벌금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합의를 해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2주 진단만 있을 때는 일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보장이 안 되고 6주 진단을 받으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에서 합의금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약관상 추가 진단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6주 진단을 인정받고 추가 진단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최초 진단인 2주 진단만 인정받고 합의금 보장이 안 될까요, 과연? 이 부분을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최초 진단만 보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은 형사처분 수위를 낮출 목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최초 진단이 아니라 최종 진단 기준으로 보장하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약관상 최초 진단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고 42일 이상, 즉 6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초 진단인지 최종 진단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약관의 해석이 불명확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이미 판결이 났고 사건이 종결된 이후라면 추가 진단이 났다고 해서 다시 합산해서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 사건이 종결되기 전이고 최종 판결이 나기 전이라면 당연히 추가 진단이 있으면 합산해서 계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저 추가 진단 문구가 명확하게 있다면 사실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은 거죠. 그건 당연하죠. 네. 같은 보험료라고 한다면 당연히 약관상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특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약관을 명확하게 해석을 하면 저 추가 진단을 포함한다는 문구는 운전자 보험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보험우산에서 무료 보험 보장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의 약관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현재 보험의 상태를 정말 꼼꼼하고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전문적인 보장 분석 서비스입니다. 분석 후 기존 보험 해지를 강요하거나 새로운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일은 절대 없고요. 원하시는 분들께만 더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보장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나 카카오 채널 혹은 영상의 댓글로 보장 분석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문적인 보장 분석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전 회사가 이제는 12에서 14급일 때 3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보험료를 보면 B사와 G사가 최소 보험료 5,000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최소 보험료가 5,000원이면 나는 자부상 필요 없이 가장 저렴하게 운전자 필수 특약 3가지만 가입하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겠네요. 네, G사가 B사보다 선지급 한도도 높고요. 급발진 변호사 선임 비용도 가입이 되니까 자부상 없이 가입하실 분들은 G사를 선택하시면 5,000원 정도로 필수 특약만 넣고 저렴하게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자부상을 넣고 싶으시다? 그러면 C사, E사, G사, H사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보험료를 조금 비싸더라도 급발진 변호사 선임 비용도 넣고 추가 진단 문구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H사를 선택하시면 좋고요. 보험료를 더 생각하신다면 남자는 E사나 G사, 여자는 H사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보험우산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나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계사 오픈 채팅방을 운영 중인데요. 좀 더 전문성 있는 보험 영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영업에 도움되시는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